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김인성입니다. 자, 현재 XRP,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0.1% 정도 상승한 2,884원 정도쯤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차트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2,800원짜리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저점 한번 찍고 반등 나왔다가 다시 한번 2,800원짜리에서 지지받고 반등하면서 이렇게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직전에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2,900원짜리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조금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거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건지 매도해야 되는 건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자리에서는 무엇을 보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은 전일 미국 시장 분위기부터 먼저 좀 살펴봐야겠죠.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와 관련된 뭐 협상에 돌입했다라고 하면서 관세를 2월 1일 날 부과하겠다고 했던 관세를 철회하고 그다음에 군사 옵션은 제외해서, 그러니까 군사적인 어떤 수단은 쓰지 않겠다라고 아예 못 받고 시작을 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가 늘 그랬지만은 항상 언제나 크게 한번 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한 발 또 물러서는 모습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타코라고 많이 하는데 이 타코가 생각보다 요번엔 좀 일찍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한 1년 정도 그동안에 이제 패턴을 보면은 항상 언제나 이래왔기 때문에 진짜 트럼프 성격이나 뭐 좀 요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성격 자체가 좀 이런 것 같아서 진짜 트럼프는 언제나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좀 꼬리를 빼는 모습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나중엔 이거를 전략으로 좀 사용해서 단기적으로 좀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아무튼 이런 얘기가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다우나 S&P 500,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 모두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호재들이 나왔는데 어제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리플 사장이 ETF는 서막에 불과하다, 자산 토큰화가 금융을 바꾼다 라고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과 자산 토큰화가 이 전통 금융의 핵심이며 이 금융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그러니까는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 시장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리고 바이낸스의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상장을 하면서 글로벌 유통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이낸스가 리플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상장시키고 현물 거래를 시작을 했거든요. 자, 이로써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은 글로벌 유통과 접근성이 크게 이제 확대가 됐는데 이게 현재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호재로 나중에 작용할 것으로 좀 보여요. 자, 그러니까는 현재 XRP 1000개가 글로벌 송금이 활발화되면서 8만 달러까지 뛴다라는 내용의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부터 이제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XRP가 진짜 추구하는 목표가 바로 글로벌 국제 송금, 이제 이 부분 분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단순히 XRP ETF에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쪽 시장에도 주목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올해 암호화폐 채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근데 기사 내용만 보면 뭐 뻔한 얘기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보면은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에 불필요한 소송과 강압적인 규제로 억누르던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디지털 자산 부분의 성장이 가속화될 준비가 됐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미국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리플은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정체 상태였는데 현재 리플 고객의 95%가 미국 외의 금융기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 고객에는 HSBC라던가 BBVA와 같은 대형 금융기관뿐만이 아니라 일본 등 글로벌 결제 서비스 제공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현재 수조 달러가 글로벌 크로스보더 시장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데 이 시장은 여전히 50년 전에 개발된 스위프트 네트워크가 주도를 하고 있어서 이를 현대화할 기회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스위프트 네트워크 시장을 XRP가 주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고, XRP를 통해서 주식 거래라던가 부동산 매매 등 여러 용도로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는 XRP가 화폐처럼 쓰일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3월 24일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본 부동산 대기업인 오픈하우스가 XRP로 부동산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물론 일본에 사는 현지인이 XRP로 부동산을 구매할 일이 없기는 하겠지만은 해외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게 송금하거나 아니면 이걸 엔화로 다시 환전하는 이런 절차 없이 그냥 XRP로 일본의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XRP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기존의 비트코인을 비롯한 4대 암호화폐로서, 그러니까 진정한 화폐로서의 의미를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스테이블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정적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왜 안정적이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건 바로 달러와 같은 안정적인 자산의 가치가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존의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움직임, 그러니까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아무래도 좀 힘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달러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가 이렇게 작기 때문에 실제 화폐로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제 송금을 할 때 수수료가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국가 간의 송금 상황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무역 거래에서도 이미 일정 부분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도 이미 마찬가지로 무역의 약 10%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좀 추정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약 313조 원 정도 규모인데 이 중에 테더가 약 199조 원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1위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가 담보가치 신뢰와 관련된 논란과 또 미국 정부의 규제 문제로 인해서 상장 폐지가 될 위기에 몰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뭘까요?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테더가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테더를 대신할 만한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야, 이거 이러다가 갑자기 테더가 상장 폐지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테더에서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가려는 그런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테더를 대신할 만한 스테이블 코인은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테더가 규제로 인해서 위축이 될 경우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코인이다 라고 쓰여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테더가 상장 폐지가 되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리플이다 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리플은 이미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고, 또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 아무튼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리플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국제 송금에 특화가 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SBI 레빗이 국제 송금 기축 통화로 리플을 지정하기도 했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의 상장으로 인해서 그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테더를 제치고 국제 송금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자, 그럼 당연히 리플의 시세에도 긍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리플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겠죠. 자, 그럼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구독이라고 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로 그날 샀다 그날 팔 수 있는 단타 종목을 100% 무료로 전부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29일 월요일 날 오전 9시 24분에 저한테 구독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받고 같은 날인 오전 10시 17분에 12월 29일 무료 단타 코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온톨로지를 추천드렸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돌파 후 조정 중이다 라고 추천한 이유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수 가격으로 90원 이하, 그러니까 업비트 기준으로 90원 이하라고 정확한 매수 가격을 말씀드린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애매하게 돌파하면 매수하세요, 아니면 뭐 지금 시가에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따라하기 어렵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90원 이하라고 정확한 가격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손절 가격도 83원이라고 말씀드린 걸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날 온톨로지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은, 자, 지금 온톨로지의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재 110원으로 25%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린 시간, 그러니까는 12월 29일 오전 10시경이 바로 여기 부근이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90원 이하 매수 가격이 바로 이쪽 자리이기 때문에 제 문자를 조금 늦게 보셨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12월 29일 12시 전에만 보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누구나 다 100% 매수하실 수 있으셨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대략적으로 약 49%, 그러니까 뭐 거의 50%까지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15% 이상의 수익은 100% 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가로 당일 15% 이상 수익 시 매도하셔라 라고 말씀드린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XRP 같은 경우에 이제 요즘 시가총액이 워낙 많이 커져가지고 하루에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이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다,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좀 쌓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날 샀다 그날 팔 수 있는 단타 코인에 대한 정보를 100% 무료로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매수 가격이라던가 목표 가격, 손절 가격 다 알려드리니까는 제 문자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니까 뭐 특별히 어려우신 건 없으실 텐데, 다만 이제 이분처럼 이렇게 실제로 매매하셔서 수익을 내셨다, 수익이 났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기분은 좀 굉장히 좋아지시겠죠. 자, 그럼 그 기분 좋아지신 상태 그대로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100% 무료로 단타코인 정보도 받아보시고, 또 그리고 실제로 매매하셔서 수익 내신 다음에 기분 좋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문자로 추천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그날 샀다 그날 파는 단타 코인은 이제 추천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가지고 뭐 미술 쓰신다던가 아니면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매수하신다던가 이제 이러시지는 말고 그냥 그날 용돈벌이라던가 아니면은 일당벌이 정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자, 그럼 지금부터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께 구체적인 가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급락 나온 이후에 이렇게 다시 한번 조정받고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쌍바닥 패턴이 완성이 되려면은 이 꼭지점 자리 부분 있죠. 가격적으로 따지면은 한 3,000원 자리를 돌파를 해야지 이 쌍바닥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쌍바닥 돌파하고 난 다음에 살짝 조정받으면서 되돌림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N자형으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단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니까 단타를 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3,000원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받을 때 이때 매수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반등이 나왔을 때 살짝 지지받았던 자리 부분이 있죠. 이 자리가 2,900원이기 때문에 일단 적어도 2,900원 자리는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만약에 뭐 이 자리 부근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이 쌍바닥 패턴의 하단 자리 부근, 그러니까는 지지선 자리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2,800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은 2,800원 자리에서는 무조건 손절 처리를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다만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이제 해당하는 얘기인 거고, 난 이렇게 단타 치지 않는다, 조금 장기로 보고 크게 수익 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씩이라도 물량을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자, 왜냐하면 결국 어쨌든 이 XRP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XRP를 기관들이 30일 내내 조용히 매집하면서, 그러니까는 XRP ETF가 출시하고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어쨌든 기관들은 물량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3년 초반만 하더라도 약 3천만 원 부근대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 근데 2년 만에 1억 5천, 1억 6천까지 5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자, 근데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상승세를 이끈 주된 호재가 바로 ETF와 관련된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보면은 은행 파산 이슈, 그다음에 ETF와 관련된 기대감, 그다음에 미국 대선과 관련된 호재, 이제 이런 것들이 상승의 원동력,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는데, 차트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ETF와 관련된 호재들이 반영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상승의 흐름을 리플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리플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단계, 그러니까 여러 자산운용사에서 리플과 관련된 ETF가 신청이 되고 이 ETF가 승인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바로 요 단계 정도까지 온 거거든요.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비트코인의 상승 과정 중에서 ETF가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ETF가 실제로 거래가 시작이 됐었을 때 바로 요 자리가 상승폭이 가장 크고 가장 강하게 나왔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리플 역시도 이 ETF가 승인이 되고 거래가 시작이 되면은 가장 강하게 상승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XRP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미국 최초의 XRP 현물 ETF가 되면서 즉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관 자금 유입이 들어올 테고, 그렇게 되면 XRP가 비트코인이라던가 이더리움과 같은 지위로 단번에 올라설 것이 분명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ETF 승인과 그에 따른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때 매수하셔서 물량을 쌓아가시는 전략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조정 받을 때마다 매수해서 물량 쌓아가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큰 수익을 내서 계좌의 퀀텀 점프를 이뤄내는 거죠. 자, 근데 아무리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조정받을 때 아무 데서나 매수하시면은 추가적으로 조정받고, 그러니까 2차 하락 나오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정이 길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흔들 때 버티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시간 뉴스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에 따른 거래량과 가격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반드시 의미 있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 차트나 움직임을 좀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필요가 없겠지만은, 나는 실시간으로 볼 상황도 되지 않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판단이 안 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한 말도 있고 또 실제로 제 말을 듣고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니까는 제 채널의 구독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좀 보면서 실시간 대응 방법을 이 텔레그램 방,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이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서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혼자서 아무 가격에서나 그냥 매수 매도 뭐 물타기 하고 이러지 마시고, 적어도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릴 때 그때 제 말을 참고하셔서 매수라던가 매도에 대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워낙 중요하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강조 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실지 매도하실지 결정을 하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테니까 늦기 전에 들어오셔서 관련 내용들 실시간으로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가 워낙 중요한 자리고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뵙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